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지난 K리그 18라운드 1편에 이은 오늘 2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더비 리뷰가 들어간 1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볼만찬 검색하셔서 1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1편에서 못다한 나머지 경기들 그리고 전북과 김진수를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김진수가 이 정도의 관심을 끄는 선수인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꽤 풀백인데. 네, 지금 포털 사이트 관련 저희가 단독 인터뷰 했잖아요. 좋아요, 추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웬만한 국가대표 선수 이상의 뭔가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일단 김진수가 다 아시다시피 사우디 클럽 알 나스르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전북이 강원전을 치렀는데 강원에 패하면서 김진수 공백이 생각보다 커 보인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 강원전 하기 전에 이제 김진수 썰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금액을 다 까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 네. 최초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난 썰을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올 시즌 끝으로 전북과 계약이 만료되는 김진수가 이제 재계약에 난항을 겪었는데 네. 전북 측에서 미온적인 태도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절반 정도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7억이라고 막 얘기가 돌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8억입니다. 기본금 8억에 옵션 해서 3년 계약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수는 금액도 금액인데 계약 기간에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이 이제 중동에서 이제 김진수 붐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알 나스르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퍼를 했습니다. 네. 연봉이 얼마냐면 200만 불의 옵션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200만 불이 저희가 3배라고 했던 게 기본급 8억에 200만 불 하면 2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시액의 3배입니다. 김진수가 현재 받는 14억의 3배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옵션이 포함되면은 워낙 중동에 옵션이 많아서 네. 굉장히 큰 금액이 되고요. 3개월 남은 선수에게 이적료까지 제시했는데 이적료 제가 70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과 이제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친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수비수의 시즌 이탈이 달갑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이사를 내비쳤는데 김진수는 계속해서 내가 이적하겠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북이 마지막으로 김진수 측과 협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김진수가 만족스러운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북도 안 되겠다. 진수는 이제 마음이 뜬 것 같다. 보내주자 이렇게 했는데 요 금액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북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였는데 알라스르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적료 올려달라 하면서 100만 유로를 제시했습니다. 알라스르가 되게 당황했다고 해요. 야, 우리도 나름 좀 니네 맞춰주려고 70만 불 3개월밖에 안 남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 정도로 알라스르가 원한 거예요, 김진수를.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대신 금액을 조금 낮춰서 100만 불로 유로에서 불. 다시 제안을 했고 네. 전북도 오케이 하면서 김진수의 알라스르행이 확정이 됐고요. 네. 이게 28일이었습니다. 합의서 교환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가 늦어졌고요. 네. 여기 두 구단에서 이제 미리 이 얘기가 새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서로 좀 비밀 협약서가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기사도 안 쓰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썰로 지금 마무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김진수는 연봉 대박을 한번 쳤고 구단도 이적료를 얻으면서 어떻게 보면 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김진수 네. 선수를 3년 동안 잘 써먹었고 세 시즌 연속 우승을 했고 이적료는 데려올 때 준하는 조금 더 많은 이적료를 받았으니 남는 장사를 했죠. 물론 제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김진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웠느냐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북 팬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이유로 김진수가 강원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적이 성사가 됐고요. 저는 제가 과거에 김신욱 고별전 때 현장에 갔었는데 김신욱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적 결정 나고 대중한테 발표는 안 했지만 결심을 하고 고별전을 치르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김진수는 이제 그럴 기회가 좀 없었죠. 네, 그래서 강원전에서 엔트리에 좀 제외되면서 조금 팬들에게 조금 아쉬운 그런 좀 인상을 좀 남겼습니다. 아니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네.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경기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네, 김진수 선수도 그 부분을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김진수가 갑자기 빠졌고 강원 김병수 감독은 여기까지 조금 파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경기에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와, 저도 좀 결과 보고 많이 놀랐는데 네. 강원이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1대2 충격패를 당했는데 더블을 당했습니다. 올 시즌 두 경기 다 강원이 이겼어요. 맞아요. 연승이 끊기고 같은데 울산이 서울을 꺾고 승리하면서 승점 차가 4점으로 벌어지게 네.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물론 김진수 때문에 진 건 아니지만 네. 김진수의 빈자리가 컸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 같습니다. 일단 주전 레프트백의 빈자리를 대신한 선수는 예상한 대로 이주영이었습니다. 이주영은 올 시즌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아닌데 일단 감각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아니면 전북 정도의 레벨에 좀 맞지 않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김진수가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어요. 레프트백은 이렇게 해야 돼.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을 좀 높여놓으니까 이주영이 그런 높은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각이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최근에 네네. 경기를 못 뛰었고 이종 선수도 뭐 대표팀에서 발탁된 적도 있는 선수라 네. 재능은 분명 갖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원은 이제 김지현이 2골을 넣었고요. 그 2골은 이제 김지현과 고무열의 이제 중거리 슛에서 나왔는데 네. 공교롭게 두 선수 모두 다 이종을 앞에 네. 두고 때린 거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때렸어. 네. 그리고 그나마 수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공격에서 이종 선수가 잘해주는 분이 많은데 이 네. 선수가 원래 공격수 출신이라 네. 좁은 공간도 잘 풀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네. 이날은 좀 그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 2방으로 전북의 승리를 안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찬스가 조금 많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슈팅 수가 강원이 14개, 전북이 10개입니다. 맞아요. 전북 홈인데 슈팅 수에서 오히려 밀렸어요. 그리고 유효슛은 오히려 그 강원이 6개, 전북이 2개예요. 예, 2대1 스코어가 뭐 혹자는 좀 운이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수치를 본다면 결코 운만 이 강원 쪽에 좀 쏠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강원이 지난 경기죠 대구전에서 이제 수비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지키는 축구를 하길래 이날도 좀 그런 줄 알았어요. 프리뷰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것도 좀 수비적으로 하고 그 신세계를 중앙 미드필더로 두면서 신세계 시프트 좋아해. 그 지난번에 3백의 오른쪽 이번에는 맞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면서 상대 에이스를 묶는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전체적인 라인을 조금 내린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떤 병수볼의 그런 색깔은 좀 지우지 않았다. 그걸로 전북까지 잡은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북 입장에서 반대로 이선에서 이승기, 김보경이 신세계 앞에서 그렇게 좀 잘 풀어가는 모습이 좀 안 보였던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북도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게 좀 있었어요. 네네네. 네, 멤버도 너무 비슷했고 뭐 선수가 똑같다는 건 이제 공격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네. 전북은 계속해서 좀 너무 단조로운 공격 패턴 그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워낙 머리가 좋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나온 모습이 역력했고요. 김병수 감독이 저희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부임 이후 모라이스 감독을 상대로 3승 1무 2패 네. 오히려 승수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2번의 맞대결도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2번 다 이겼는데요. 네. 김병수 감독이 진짜 모라이스 감독 축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일단 뭐 김지현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일단 김병수 감독은 김지현을 주로 후반 조커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과감하게 조재환을 빼고 김지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득점이 없던 경기가 조재환 투입, 그 김지현 투입 10분 만에 이제 김지현이 직접 왼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일단 후반 43분에 한규현이 골을 넣을 때까지 전북이 뒤집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추가 시간에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을 김지현이 밀어 넣으면서 아주 오랜만에 경기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김지현 선수 사실 작년 영플레이어상 수상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주목도 받고 그랬는데 올 시즌 사실 김승대 공멸 들어오고 조재현 선수가 잘해주면서 사실 입지가 좀 많이 약했었는데 이날 경기로 모든 울분을 다 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강원은 FA컵 포함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6위째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한 경기 승리했다고 지금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강원과 더불어서 광주도 승리하고 반면에 서울과 부산이 패하면서 6위가 더 치열해졌는데 6위 강원과 11위 수원의 승점 차가 4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수원이 이겨서 또 거기도 좁혀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6위가 9위까지 떨어질 수 있고 11위가 뭐 7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6위 싸움이 되겠습니다. 전북은 이날 패배로 시즌 3번째 패배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졌어요. 네, 네. 울산과 승점 차가 4점으로 벌어졌고요. 네. 9월 15일 맞대결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무조건 울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승점을 좁혀놔야지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하신 대로 김보경이 약간 울산의 이청용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지 8월 초까지만 해도 연속골을 넣으면서 조금 살아남은 모습 보였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좀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예, 근데 최근에 다시 구스타프 벤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뭔가 그 모라이스 감독 입장에서 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포항 대 성남전. 포항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네요. 4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죠. 네. 이날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말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3위 경쟁에 지금 불을 붙였고요. 이날 포인트는 지난 프리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상우였잖아요.
포항이 오매불망 정말 기다리는 선수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 풀백으로 나섰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약간 아쉽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수비로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포지셔닝 자체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상주에서 보여준 역동적인 모습은 많이 안 나왔는데 다만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강상우가 얼마나 바로 이 포지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화하는 거 보면 얼마나 축구 센스가 있는 선수인지 보여준 대목이었고요. 잘하는 선수는 다 잘해요. 맞아요. 네, 강성호 그렇습니다. 네. 경기 들어가면 사실 성남이 전반 20분 나상호가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이 좀 힘들 거라고 봤어요. 아 성남 골 넣으면 왜 맨날 다 나상호야. 네. 워낙 수비가 좋잖아요, 성남이. 그래가지고 포항 어렵겠네 했는데 후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성남도 많이 뛰는 축구를 하니까 그날 무지 더웠잖아요. 더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지 눈에 띄게 좀 발이 무뎌졌고요. 전반 기회에서 여러 차례 좀 기회가 있었는데 마무리 못하던 일루첸코가 2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마무리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의 마무리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네. 포항이 이제 이후 시간 잘 지키면 승리 따냈는데 포항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결과가 꼭 필요했던 경기 때문에 기분 좋은 3점을 챙겼고요. 네. 성남 입장에서는 최근 좀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최근 3경기 무승인데 이날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6강을 노리는 김남일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쥐어짜고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물도 안 나고 말라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김광석 선수가 포항에서 이제 400경기. 와. 네, 얼마차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 나오는데 이 나이에 뛰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멋있는 것 같아. 김광석스러운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말할 때도 보면 약간 툭툭 내뱉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2003년 3월 데뷔해서 2020년 8월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03년 3월 데뷔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단 첼시의 뭐 존 테리 같은 좀 느낌도 좀 나고 그런 베테랑 수비수의 전형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나이가 많고 팀 내 영향력이 있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항에 있는 센터백 중에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해요. 네,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작년이가 재작년에도 한번 뺐던 것 같은데 중간에 부상이 있었죠. 네, 네. 그때 되게 포항 수비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김광석 선수가 앞으로도 500경기까지 600경기까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와 광주전. 이 경기가 이런 주목을 받을지 꿈에도 몰랐던. 어쨌든 저는 광주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건 맞췄어요. 어떻게 알았지? 일단 저는 쌍용 더비 제가 이 경기를 담당하다 보니까 3주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네, 지루한 경기 끝에 뭐 누가 이겼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야, 쌍용 더비 비켜 우리가 최고의 이슈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챔스에서 바르셀로나를 8대2로 꺾으면서 가르마 대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기 역시 가르마예요. 6대4도 가르마잖아요. 그렇죠. 네, 가르마 대첩을 광주가 작성을 했는데 팬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니네 야구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냐? 노빠꾸 축구 아니야? 대구랑 기아랑 붙는. 그러니까요. 삼성과 기아. 네, 제가 그거 자료 찾아봤더니 같은 날 그 야구가 그 더블헤더까지 7경기 열렸는데 그 중에서 11득점 이상 나온 게 3경기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한복판에 있어, 이 경기가. 야구를 했어도 비슷한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보면 광주가 5명이 득점을 하고 대구가 3명을 득점을 했습니다. 총 8명이 득점을 했고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9.9분당 한 골씩 나왔으니까 경기 기록으로는 아마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쓰다가 누구? 또 누구? 정신 없었을 정도로 그런 경기를 좀 요약해보면 정말 2분 만에 대한이 특유의 낮게 깔리는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기자는 확실하게 제압을 하죠. 대구가 모처럼 골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4경기 만에 터뜨린 그렇죠. 그런 골이었고 근데 광주가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최근에 뭐 서울, 강원, 포항 이런 6강 후보들한테 고춧가루를 뿌렸잖아요. 근데 이날은 아예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작심하고 들이부었어요. 대구한테. 대파에 그냥 여기다 다 뿌려놨어 고춧가루를. 지금 그 펠리페가 먼저 동점골을 넣고 아슈마토프가 세이골을 넣으면서 전반을 2대1로 앞선 채 끝내잖아요. 그 후반에도 세징야가 초반에 그 페널티로 동점골을 넣었죠. 근데 이게 약간 코트를 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윌리안이 말도 안 되는 폼으로 맞아요. 2골을 달아나는. 한 골 넣으면 2골 넣는다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갔고 그다음 교체 투입된 에드가가 골 넣었지만 또 이번에는 교체 투입한 임민혁과 김주공이 우리 벤치도 골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구가 뭘 하든 광주가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징야 골 넣었지만 최종 스코어는 6대4로 끝났습니다. 저는 뭐 윌리안 펠리페 활약도 좋았지만 박진섭 감독
조금 좀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광주 골 넣으면 을에 벤치를 잡아주잖아요. 근데 벤치에서 막 이러고 특히 조성환 감독도 그거 잘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 다 모여서 맞아요. 월싸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코치들은 뒤에서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야 내려와 아니면 조정하고 그러니까 카메라도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그 다음 상황을 계속해서 전술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련 기자회견에서 또 관련 질문을 했더니 본인은 이제 그런 득점한 다음에 실점하는 상황이 워낙 많이 나와서 광주가 뭐 전술적인 지시를 했다. 근데 이 감독이 원래 그런 감독이에요. 뭐 생일 축하해도 무덤덤하고 뭐 밥 먹으러 가더라도 그냥 안 먹고 그냥 경기 준비만 하고 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참 독특하다. 근데 그런 만큼 광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도 나오는구나. 좀 보상을 받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경기 10골은 지금 K리그 최다 골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전남, 수원, 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수원전과 더불어서 양팀 합계 최다 득점 타이를 이뤘습니다. 대구는 말씀하신 대로 4경기만 득점을 하긴 했는데 더 많이 실점하면서 4경기 연속 무승. 아니 골맥이 터졌더니 네. 실점이 이렇게 늘어날 네.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우성유는 과음을 했어요. 너무 많이 물을 먹어서. 예. 그래서 지금 199승에서 지금 4경기째 머물러 있죠, 통산. 약간 9수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광주는 5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리면서 순위를 11위에서 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6위까지 지금 승점 1점 차고요. 강등권인 인천과의 승점 차를 9점까지 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상대가 울산과 전북이에요. 예. 그 경기 앞두고 그래도 뭔가 좀 기분을 한번 냈다. 아 뭔가 저는 쎄? 쎄합니다. 쎄합니다. 우승의 키를 쥐고 있는 갑자기 광주가 되겠네요. 자 저희가 이제 1, 2편으로 나눠서 이번 라운드 숨가쁘게 리뷰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규리그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19로 멈춤 없이 끝까지 진행돼서 가을 축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